유물입니다. 일반 주거지에선 보기 힘든 전돌. 백제 초기 유적지 그 어디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던 전돌이 풍납토성 안에서 나온 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 밑바닥에 깔던 전돌. 백제 초기에 전돌을 바닥에 깔았던 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흙으로 정교하게 빚은 초석도 발견됐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십각형의 형태를 띤 고급 초석. 이런 호화로운 초석은 과연 어떤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 풍납토성 안엔 전돌을 사용하고 고급 초석에 기둥을 올린 후 상당히 고급스런 장식용 와당까지 사용한 고급스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풍납토성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일반 주거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와라든지 전돌, 흙으로 만든 어떤 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유물들로 봤을 때 특수한 건물지, 적어도 그 왕궁 내지는 관청 정도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물들로 봤을 때 역시 풍납토성이 그 초기 백제의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물뿐 아니라 발굴된 건물터 역시 왕성을 짐작해주고 있었다. 왕궁 내 제사터로 추정되는 여자형 건물터. 그 옆 구덩이에선 지물용으로 보이는 말머리뼈 10여 구가 출토됐다. 역시 같은 구덩이에서 발굴된 대부라고 쓰여진 토기. 이것은 풍납토성이 단순한 관청 정도가 아닌 왕성임을 짐작해주는 유물이다. 그 전국시대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한 동한 말고 서한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는 궁중의 최고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궁중 최고 책임자를 대부를 줬어요. 일반적으로 토기들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보면 관직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 역시 왕성 안에서 살았던 한성백제의 고위 관직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왕성일 가능성은 성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풍납토성이 대규모 판축토성이란 점이다. 성벽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발굴팀은 벽돌처럼 차근차근 쌓아 올린 거대한 판축토성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풍납토성의 판축 기법은 그냥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틀을 대고 그 안에 흙을 부은 후 흙을 한 층 한 층 다진다. 이것을 마치 흙벽돌을 찍어 올리는 것처럼 높이 쌓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흙에는 절대 접착력이 없는 돌 종류가 들어가선 안 된다. 그 판축이라는 수법으로 그 성을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막 녹두알 만한 자갈도 돌도 없다는 거는 뭔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떡고물 치는 채 같은 걸로 쳐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고운 흙으로 그 엄청난 토량을 쌓았다는 거는 그거는 전제 왕권 아니고는 그런 동원하기 어렵다. 이건 현재 남아있는 풍납토성의 성벽 둘레는 2.2km에 달한다. 원래는 3.5km 규모로 추정됐지만 홍수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됐다. 최근 2, 3년간의 문화재연구소라든가 한신대학교에서 발굴했던 그 사적 11호의 그 종래는 그 사성, 평고성이라고 불리우던 풍납동 토성을 발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몽촌 토성보다도 적어도 3세기 이상이나 올라가는,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백제 초기의 유적 유물들이 나오게 돼서 이제는 하남 위례성이 그 몽촌 토성이라기보다는 풍납동 토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아졌습니다. 1500여 년간 지하 4m 아래 그 큰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풍납토성. 그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감춰졌던 초기 백제사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풍납토성을 쌓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쌓았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복원해 놓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일일이 다져가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놓은 이 판축토성은 이 돌로 쌓은 석성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은 토성이 돌로 쌓은 석성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다. 여러분은 아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판축토성의 비밀입니다. 흙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점착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분의 흙을 10cm씩 교대로 부으면서 절구공이와 같은 도구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 흙은 이 강한 이 접착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돌로 쌓은 성은 이 돌이 하나 빠져나갔을 때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다져가면서 강한 접착력을 낸 이런 흙으로 쌓은 성은 어떤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철통 같은 성에서 백제인들은 고구려군에 맞서 끝까지 항거해보지만 결국 7일 만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 초대형 토성은 500여 년 동안 이 백제인들을 굳건히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다가 백제가 고구려군에 밀려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가게 되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이후 이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의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1500여 년간 땅속 깊이 잠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굳이 이 잠들어 있는 그 왕성을 깨우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스테리 베일에 쌓일 채 초기 백제의 이 왕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굳이 밝히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전시실이 하나 있다. 원삼국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과 다르게 학계에선 3세기 후반 고이왕 이전의 백제와 내무랑 이전의 신라, 그리고 태조왕 이전의 고구려를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기로 보고 그 시기를 원삼국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기원전 100년에서 AD 200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 후 1년에서 그 서기 30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왜 나왔냐면은 그 철기 시대에서 이제 그 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 이 책은 3세기의 백제를 마한에 소속된 소국 중 하나로 보고 성곽도 없는 조그만 부족 국가로 표현하고 있다.